계속해서 6장 예, 서치 매칭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6장을 마치고 우리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이제 매칭 모형을 구성하는 몇 개의 이제 이퀘이션을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job value와 관련된 식이고요. 그 매칭을 형성한 기업이 어떤 식으로 이윤을 얻고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경우에 어떤 가치를 얻는가 J로 표현을 했고요. 이게 바로 이제 job value 혹은 어떤 기업의 가치 함수 value 펑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free entry condition이라고 해서 job posting cost K를 지불하게 되면 다음 기회에 Q의 확률로 워커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용 관계를 형성해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job value J를 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매칭 펑션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job finding probability는 전체 매치의 개수를 job search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로 나눠서 M 나누기 U 이게 이제 F죠. job finding probability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vacancy unemployment ratio라고 해서 구인 배율 세타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세타의 1-알파 승이 이제 job finding probability고요. 기업 입장에서 워커를 만날 확률은 전체 매치의 개수를 구인 활동을 하는 기업의 숫자로 나누면 우리가 Q라고 하는 job filling probability 혹은 worker finding probability를 얻을 수 있어요. 똑같이 m의 세타의 마이너스 알파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이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식은 7번 식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긴 시간 협상 임금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게 바로 내시 바게닝 웨이지라고 합니다. 내시 협상 임금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형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노동시장의 어떤 완전 경쟁적인 환경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아니고 워커와 펌이 만나서 서로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 헤어지는 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협상을 할 것이고요. 협상 결과 결정되는 임금이 어떠한가 한번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G는 생산 활동을 할 때 이제 기업과 워커가 생산하는 산출량 아웃풋이고요. 그 다음에 B는 매출을 브레이크업 했을 때 워커가 얻게 되는 실업급여 수준이에요. 결국 웨이지는 이것의 절반 정도. 이 절반이라고 하는 의미는 협상력이 2분의 1, 2분의 1씩 있다고 제가 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절반 정도가 임금이 되고 그거에 더해서 전반적인 노동시장 상황을 또 웨이지가 반영합니다. 첫 번째는 좌포스팅 코스트고요. 그러니까 좌포스팅 코스트가 높아지면 임금이 상승한다는 것인데 그 의미는 만약에 매치가 브레이크업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다시 좌포스팅 코스트를 지불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한 비용이 일부 웨이지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워커 입장이든 기업 입장이든 둘 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타가 높아지면 웨이지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K와 마찬가지로. 세타가 높아지면 웨이지가 상승한다는 건데 이건 이따가도 또 나오는 중요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 협상 결과 세타가 높아지면 기업과 워커가 더 높은 임금을 주고 받을 용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협상 결과 결정되는 임금이 상승한다는 뜻인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타가 높아진다는 것은 워커 입장에서는 매출을 브레이크업하고 다시 서치를 시작했을 때 일자리를 찾는 것이 보다 더 용이하다는 뜻이고요. 보시면 알파를 한 2분의 1 정도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job finding probability F는 알파가 2분의 1이라면 M의 세타의 2분의 1승이 되고 Q는 M의 세타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돼요. 그래서 세타가 높아진다는 것은 워커 입장에서 잡을 찾는 것이 비교적 쉬워진다는 뜻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정반대로 워커를 만나는 게 비교적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워커한테 조금 더 페이버러블 하다면 워커 입장에게 조금 더 우호적인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기업은 워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할 의향이 생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반대의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워커 입장에서 노동시장이 그렇게 페이버러블하지 않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페이버러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인 배율이 하락하면 잡을 찾는 것은 비교적 어렵지만 워커를 찾는 것은 비교적 쉬워져요. 그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워커 입장에서는 사실상 협상력이 조금 떨어질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전보다 더 커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웨이지는 떨어지겠죠. 이런 세 가지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간단한 그래프를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서치 매칭 환경에서 매칭 모형에서 실업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임금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포스팅이 되는지 이 세 가지가 결정되는 과정을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식만 크게 이제 여기에서는 두 가지 식으로 정리할 거고 두 개의 식으로 정리할 것이고 이어지는 실업과 관련된 로우 오브 모션에서는 제가 장기 균형 실업률과 베버리지 커브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이제 job creation 컨디션 하나와 job value 두 개의 식만 한번 도출해 보죠. 우선 네 번째 식입니다. 자, 이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할 텐데요. 우선 비용을 K만큼 지불하게 되면 한 기간 뒤에 Q의 확률로 워커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생산 활동을 시작할 테니까 그때 얻게 되는 가치가 바로 J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둘은 이제 같아지겠죠. 균형에서 어느 한쪽이 크다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조정 과정이 새롭게 이루어져서 결국은 같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Q 대신에 worker finding probability, job filling probability를 대신 대입을 했어요. Q는 바로 이러한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제가 세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한번 정리를 해보죠.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프리 엔트리 컨디션은 이번 기에 K를 지불하면 기업이 다음 기에 Q의 확률로 고용관계를 형성해서 생산활동을 시작하면 job value인 J를 얻는다는 뜻이고요. 이때 job filling probability는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타의 마이너스 알파승 알파가 2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은데요. 제가 마지막 부분에 알파를 2분의 1 정도로 생각을 해서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Q 대신에 만약에 M의 세타 마이너스 알파의 J 대입해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가로축에 J, 세로축에 세타로 표현되는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job posting cost K도 알려진 값이고 베타도 알려진 값이고 M도 알려진 값이에요. 다만 이제 세타와 J는 우리가 적절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내생 변수와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세타의 마이너스 알파승은 결국 뭐와 같냐면 이제 1 나누기 세타의 알파승과 같고요. 그래서 양변에 세타의 알파승을 곱하면 양변에 세타의 알파승을 여기에도 곱해주고 이쪽에도 이렇게 곱해주면 결국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캔슬 아웃 되겠죠. 그래서 남는 것은 K의 세타의 알파승과 베타의 M, J만 남고 마지막으로 양변에 K를 나눠주면 이렇게 우리가 얻는 결과는 왼쪽에는 이제 세타만 남고요. 이제 왼쪽에 세타만 남기기 위해서 이런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베타 M 나누기 K의 J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타가 만약에 2분의 1승이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알파가 2분의 1승이라고 한다면 이제 양변에 제곱을 해주면 2분의 1승을 우리가 없앨 수 있겠죠. 이렇게 제곱을 해주고 이 전체에 제곱을 해주면 우리가 얻는 마지막 결과는 좀 지우겠습니다. 우리가 얻는 마지막 결과는 세타와 J, 그러니까 구인 배율과 job value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얻은 것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타는 베타의 M 나누기 K의 이거의 제곱, 그 다음에 J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바로 J와 세타 사이의 관계고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2차식 한번 생각해 보시죠. Y는 A, X의 제곱 이런 2차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가로축이 X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이 Y라고 하면 자 이러한 2차식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쪽까지 표현을 하면 이렇게
그 U-쉐입의 형태를 갖는 2차식을 그릴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우리가 여기 적용을 하면 J가 X 변수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값이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베타나 M이라 K가 바뀔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 한번 살펴보겠지만 여하튼 이 값들은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거니까 어느 한 가로축이든 세로축에 표현하는 변수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세로축의 세타, 가로축의 J를 우리가 표현해 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세로축의 변수를 세타로 하고 구인 배율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축의 변수를 drop value인 기업의 가치 함수인 J로 표현을 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의미가 뭔지 그림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직관적인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제가 조금 더 의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식이 바로 이 아래에 있는 표현식인데요. 이게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job creation condition, 일자리 창출 조건, 좀 이상해서 그냥 job creation condition JC 커브라고 부르겠습니다. job의 J와 creation의 C 해서 JC 커브인데 이거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고용 관계를 형성했을 때 기업이 얻게 되는 가치가 커지면, 다시 말해서 J가 커진다면, 그러니까 J가 크다는 얘기는 고용 관계를 형성했을 때 기업의 가치 함수가 전보다 커지는 거예요. J가 커진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세타가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칭을 형성해서 전보다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상관없이 J가 전보다 큰 값을 갖게 된다면, 그러면 기업들은 전보다 많은 베이컨시를 포스팅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구인 배율은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구인 배율이 바로 베이컨시와 unemployment rate 사이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걸 뭐 실업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이건 기업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네 번째 식인 free entry 컨디션을 가지고 도출한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매칭을 이루었을 때 기업의 가치 함수가 상승하면 혹은 고용관계로부터 얻는 기업의 가치가 전보다 높아지면 그러면 구인 배율이 상승한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전보다 더 많은 베이컨시를 포스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job value가 상승할 때, J가 job value예요. job value가 혹은 고용관계를 형성했을 때 기업이 얻게 되는 어떤 가치 함수, job value가 커지면 기업들은 전보다 더 많은 베이컨시를 포스팅하려고 하기 때문에 구인 배율이 상승한다. 베이컨시 포스팅이 증가해서요. 그래서 구인 배율 세타가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렸듯이 뭐 2차식의 형태로 가로축이 바로 J이고 세로축이 바로 세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하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늘어나는 커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그림을 가로축에 J를 쓰지 않고 가로축에 세타를 표현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오른쪽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에 세타, 세로축에 J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경우에 그러니까 X축을 Y에다 표현하고 Y축을 지금 X에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job creation 커브는 JC 커브는 반드시 이쪽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읽으면 이건 사실 해석이 불가능하거나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수요 곡선을 읽을 때 물론 수요 곡선은 가로축에서도 읽을 수 있어요.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수량이란 말이에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게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떨어지고 가격이 하락하면 그 재화에 대한 수요량은 늘어난다라고 읽잖아요. 거꾸로도 물론 읽을 수 있는데 거꾸로 읽으면 조금 이상해져요. 아니면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job creation 커브도 가급적 세로축에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J가 고용관계를 형성했을 때 기업이 얻게 되는 가치가 전보다 커진다면 그러면 새로운 job vacancy 포스팅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구인 배율이 상승한다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데 기본적으로 방향은 제가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걸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가면 이걸 이제 이렇게 어떻게 뒤집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으면 그죠? 뒤집으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모양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여기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좌포스팅 코스트 K라든가 혹은 뭐 디스카운트 팩터 베타라든가 그 다음에 매칭 함수에 나타나는 M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세 가지 중에 제가 한번 M만 표시를 해봤는데요. 우리 매칭 함수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체 매치의 개수는 어떤 파라미터 곱하기 실업률과 베이컨스의 일정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했었나요? 알파 v u부터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u의 알파 맞습니다. 자, 매칭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이제 m은 매칭 함수 매칭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직자들의 숫자와 구인 기업의 숫자가 일정할 때 그러니까 뭐 100개의 기업, 100개의 실업자, 100명의 실업자와 100개의 구인 기업이 있는데 만일 효율성 m이라고 하는 스몰 m이라고 하는 값이 전보다 더 큰 값을 갖는다면 그렇다면 매치의 개수는 전보다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뭔가 노동시장에서 매칭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들이 조금씩 없어지는 상황 혹은 뭐 서로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있었는데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는데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보다 더 다양해졌다던가 혹은 인터뷰 과정이 조금 더 매끄러워졌다든가 뭐 이러한 요인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간의 모빌리티가 그 지역 간의 이동이 조금 더 용이해졌다던가 뭐 등등등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이제 매칭의 효율성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M의 값이 전보다 커졌다는 것은 매칭이 보다 더 효율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그 경우에 매칭이 전보다 효율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M의 값이 커지는 거니까 M의 값이 커지게 되면 그래프는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왼쪽 그림에서 당연하겠죠. 이런 간단한 식을 생각해 보시면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2차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a 값이 커지면 우리가 2차식을 원래 이렇게 생겼던 2차식에서 여기가 x, 여기가 y입니다. 그래서 a 값이 커지게 되면 이렇게 2차 함수가 위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걸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x 값이 똑같을 때 a가 커지면 y도 커지잖아요.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J가 동일할 때 M이 커지면 당연히 세타는 전보다 큰 값을 갖게 돼요. drop value가 J로 동일한 상태에서 만일 매칭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그럼 쉽게 말씀드려서 워커를 만날 확률이 전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같은 조건에서 워커를 만날 확률이 전보다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더 효율적이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은 좌포스팅을 늘릴 것이고 경제 전체의 구인 배율은 상승하게 돼요. 이렇게 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하겠죠. 이 그림을 이제 축을 바꿔서 그려보면 조금 이상하겠지만 이 그림을 이렇게 돌려보면 M의 값이 상승할 때 이제 좌 크리에이션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되죠. 좌 밸류가 일정할 때 매칭의 효율성이 전보다 높아진다면 기업은 워커를 만나는 것이 더 쉬워지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좌 포스팅이 늘어나서 구인 배율이 상승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구인 배율이 상승한 거예요. 매칭의 효율성이 늘어났을 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세로축에 J를 표시하고 가로축에 구인 배율을 표시했을 때는 job creation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이 그림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매칭의 효율성 변화에 따른 곡선의 변화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그래프를 하나 그려야 되는데 두 번째 그래프는 바로 job value에 관한 그래프고요. 앞서 세 개의 식 중에서 두 가지 식을 동시에 이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용할 식은 바로 job value J에 대한 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wage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wage는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wage를 찾아서 여기에 이제 대입한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를 풀고 나면 이 두 개의 식을 결합해서 표현하고 나면 우리가 또 다른 J와 세타에 대한 두 번째 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표현해 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식은 바로 첫 번째 job value에 대한 식이고요. G만큼 생산을 하고 wage를 주고요. 그 다음에 다음 기에 1-s의 확률로 고용관계를 지속한다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니까 이게 바로 job value와 관련된 기업의 가치 함수고, 두 번째 내시 바기닝에 의해서 결정되는 임금은 생산한 것과 워커의 실업급여를 반반씩 나누는 형태로 임금을 나눠 갖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의 좌포스팅 코스트와 구인 배율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G라든가 실업급여 B라든가 좌포스팅 코스트 K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주어져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모형에서 찾아야 되는 것은 바로 세타입니다. 그래서 wage를 이렇게 한번 대입해보고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표현식은 J와 세타에 관한 식이 돼요. 한번 대입해보죠. J는 뭐 어떻게 해볼까요? 우선 대입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에 2분의 G 플러스 B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의 K 세타, 괄호 안에 있는 값이 wage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더하기 베타의 1-s의 J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G가 있고 빼기 2분의 G를 하면 남는 건 2분의 G가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B를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나머지 텀을 써줍니다. 마이너스에 2분의 1의 K의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나머지 베타의 1-s의 J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이 식을 J에 대해서 표현하면 됩니다. 거의 다 했고요. 자, 이제 이 식을 J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 보죠. 네, 여기 J가 있고 왼쪽에도 J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J를 왼쪽으로 넘겨주면 J 마이너스 베타의 1-s의 J가 되고요. 여기 마지막 텀이 left hand side로 온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한번 그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2분의 1이 다 있으니까 편의상 2분의 1로 묶어준다면 2분의 1의 아웃풋 매칭을 통해서 기업과 워커가 생산해내는 아웃풋 마이너스 B 마이너스 K의 세타가 남고요. 여기 세타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로 묶어주면 1 빼기 베타의 1-s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한 스텝 더 가긴 해야 되는데요. 네, 여기랑 조금 다르게 전개를 해서 결과적으로 결과는 똑같으니까 돌아가서 정리를 마저 하고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산 방식은 뭐 제가 여기서 직접 한 거나 슬라이드에서 계산한 거나 뭐 똑같으니까요. 마지막 양변을 1-베타의 1-s로 나눠주면 남는 것은 J는 이렇게 되겠죠. 1의 1-베타의 1-s 그 다음에 2분의 1의 G-B-K 세타. 물론 이제 강의 노트에서 제가 2분의 1을 앞으로 빼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다시 쓸 수도 있습니다. 1-베타의 1-s에 2분의 1로 빼지 않았으면 2분의 1의 G-2분의 1의 B-2분의 1의
K 세타 잘리죠 얼굴 때문에 쓸데없는 얼굴.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식은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g에 10번씩이에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b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k 세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었던 식은 뭐냐면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j와 세타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j와 세타는 아까와는 반대로 그러니까 job creation condition에서와는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똑같은 j와 세타가 나오지만 여기서의 의미는 한번 보시죠. 우선 wage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wage는 여기 있습니다. wage는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건 세타가 변할 때 j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job value는 세타가 높아지면 워커 입장에서는 매칭을 끝내고 나갔을 때 일자리를 찾는 게 더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지 바게닝에서 임금 협상에서 더 높은 협상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협상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타가 높아지면 자, 웨이지가 높아져요. 자, 그런데 웨이지가 높아지면 job value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job value는 아까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죠. job value는 z-w에 플러스 베타의 1-s의 j인데 뭐 어떤 걸 보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이걸 전개를 하면 이 식이 되고요. 여하튼 웨이지가 높아지면 기업은 job value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생산한 것 중에서 전보다 더 많은 부분을 워커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관계를 유지할 때 얻게 되는 자신의 가치가 전보다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타가 높아지면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협상 임금이 상승하면 기업이 얻게 되는 고용관계로부터 기업이 얻게 되는 value는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 반대되는 결과, 그러니까 세타가 상승하면 J는 떨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job value가 보여주는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타가 상승하게 되면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요. 그러니까 세타가 상승하게 되면 job value가 떨어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직관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job value 커브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세타가 높아지면 이건 노동시장이 기본적으로 워커한테 favorable 한 거예요. 워커에게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워커는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job value는 떨어지겠죠. 이 관계가 바로 job value 커브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job value 커브에는 wage가 없으니까 이 메커니즘만 잘 기억하시고요. 세타가 높아지면 J는 하락한다. 이러한 관계가 왜 생기는 거냐면 이 중간 과정에 웨이지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job value 커브는 우하향하게 그릴 수 있고요. 그래서 가로축에 세타를 표시하고 세로축에 J를 표시했습니다. 보시면 세타가 가로축의 변수고요. 기울기가 바로 뭐 조금 복잡하겠지만 여하튼 기울기는 마이너스 something이 되니까 우하향하게 그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직선의 형태를 가질 거예요. 기울기가 가로축의 변수가 세타로 표현이 되니까 직선의 형태를 가질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실험을 해볼 수 있는데 파라미터들이 등장하죠. G라고 하는 파라미터 매칭을 이루었을 때 기업과 워커가 얼마만큼 생산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산출량 수준 G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 그 다음에 실업 상태에서 실업자들이 받게 되는 실업급여 수준 그래서 G는 바로 산출량이고요. 생산활동을 할 때의 산출량 수준 그 다음에 B는 실업급여 수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G가 높아진다면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써보죠. 다시 한번 제가 절편과 기울기가 비교적 눈에 잘 들어오도록 이 식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절편은 요 앞에 부분과 이렇게 곱해서 우리가 절편을 표현할 수 있겠죠. J는 1-베타의 1-s의 2분의
G-B가 바로 절편이 되고 기울기는 1-베타의 1-S의 2분의 1의 K의 세타. 그래서 이 부분이 절편이고요. 물론 마이너스 포함해서 이 부분이 바로 죄송합니다. 이게 기울기가 되죠. 슬롭이 되고 이쪽 부분이 인터셉트가 돼요. 절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G의 값이 커진다는 것은 절편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기울기는 달라지지 않고요. 절편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좌 밸류가 전부 다 커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매칭을 이룬 기업의 생산량이 전부 다 늘어나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떤 생산성 충격이어도 괜찮고 우리가 앞서 봤던 TFP 샥이어도 괜찮습니다. 생산량이 전부 다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좌 밸류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린 웨이지와 관련 없이 결국 좌 밸류가 늘어나게 되면 웨이지도 늘어날 거예요. 산출량이 늘어나면 웨이지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만 여기 과정에서는 이제 웨이지 메커니즘을 생략하고 G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좌 밸류가 늘어날 테니까 곡선 자체가 위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실업급여인데 실업급여는 여기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실업급여가 전부 다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좌 밸류는 떨어집니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절편이 떨어지겠죠.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좌 밸류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좌 밸류는 G-W 플러스 베타의 1-SHA인데 좌 밸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웨이지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웨이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협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한 것과 실업급여의 절반을 나눠 갖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워커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신의 트랩 포인트가 전보다 커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매치를 브레이크업하고 나갔을 때 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협상을 깨고 결렬하고 돌아서면 예전에 받았던 실업급여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협상 과정에서 일종의 뚜렛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제 더 겁주는 거죠. 나 나가면 이만큼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제 그게 워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더 높은 임금을 지급을 하게 되고 워커는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좌 밸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실업급여가 높아지게 되면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래서 기업의 좌 밸류는 떨어지게 돼요. 그 그림이 정확히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가 커지면 절편이 떨어지니까 좌 밸류가 아래쪽 좌 밸류 커브가 아래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돌아가서 제가 G의 효과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G가 상승하면 여기에서 좌 밸류가 커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물론 웨이지에서도 G가 커지면 웨이지도 상승해요. 그러면 바로 이 식에서 G가 커지면 산출량이 늘어났으니까 좌 밸류가 커지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기업과 워커가 협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웨이지도 전부 다 늘어나요. 이렇게 전부 다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G도 늘어나고 협상 임금도 늘어나요. 그러면 순수한 효과는 그러니까 이 두 효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G가 커지면 좌 밸류가 커지는 효과가 있고 이게 직접적인 효과, 파지티브한 효과고요. 그 다음에 간접적인 효과는 G가 커지면 더 높은 임금을 주고받기 때문에 협상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좌 밸류가 떨어지는 네거티브한 간접 효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2번 효과죠. 근데 이 둘 중에 뭐가 더 크냐? 당연히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좌 밸류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더 많이 늘어나고 웨이지가 늘어나는 것보다 좌 밸류 생산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1번의 파지티브한 효과가 2번의 네거티브한 효과를 도미네이트 하기 때문에 좌 밸류는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10번식에서 G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절편이 높아져서 좌 밸류 커브가 위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가 좌 밸류 커브에서 G의 효과, 그 다음에 B의 효과, 그 다음에 앞서 잡 크리에이션 커브에서 이제 매칭 효율성인 M의 효과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곡선의 이동이 어느 방향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실업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실업의 러브 모션으로부터 장기 균형 실업률을 도출할 것이고요. 앞서 우리가 원 사이디드 서치 모형에서 했던 것처럼 장기 균형 실업률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장기 균형 실업률을 살짝 변형을 하게 되면 제가 한국 데이터와 미국 데이터에서 보여드렸던 베버리지 커브, 그러니까 실업률과 베이컨시, 그러니까 뭐 구인자 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업률과 구인자 수 사이에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곡선이 바로 베버리지 커브고요. 이 베버리지 커브를 그대로 우리가 구현해 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나이스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선 실업률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렇게 변화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레이버 마켓 트랜지션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저 여기다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레이버 마켓 트랜지션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취업자들이 이렇게 있고요. 인플로이드가 있고 언인플로이드가 있습니다. 인플로이드는 1-S의 확률로 고용관계를 다음 기에 유지할 수 있고요. S의 확률로 세퍼레이션이 되면 다음 기에 이제 실업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T기의 실업자들은 F의 확률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1-F의 확률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또 실업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다음 기의 실업률은 UT 플러스 1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이게 두 가지 소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소스가 이거고 두 번째 소스가 이겁니다. 지난 기에 실업자들 중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T 플러스 1기에도 실업자들이 되고 그 다음에 T기에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S만큼이 두 번째 소스죠. S만큼이 바로 T 플러스 1개의 실업자가 됩니다. 편의상 우리가 뭘 가정했냐면 취업자들과 실업자들의 합은 그냥 1이다 라고 했고 그래서 T기의 취업자들은 1- 실업자들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1-F의 UT 플러스 S의 1-UT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슬라이드에 바로 이 식이 이제 T기의 실업자들의 숫자와 T 플러스 1기의 실업자들 숫자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S는 separation rate인데 이건 일정한 값으로 주어져 있어요. 뭐 2%면 2%, 3%면 3%로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다만 job finding probability F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죠. 구인 배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구인 배율이 높다면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워커들한테 favorable 하다면 그렇다면 조금 더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매칭이 이루어질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비교적 낮은 확률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겠죠. 매칭이 이루어지겠죠. 자, 우리가 원사이디드 서치 모형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실업률 수준에서 출발을 하든 시간이 충분히 흐르게 되면 어느 한 점으로 수렴하게 돼요. 이 식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똑같은 과정을 제가 반복하진 않을 것이고요. 뭐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네, 그 메커니즘은 동일해요. 그래서 어떤 장기 균형 실업률 수준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장기 균형 수준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실업률이 계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겠죠. 외부에 어떤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형 경제에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장기 균형 수준에 들어갔을 때 그 상태로부터 절대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 상태에 영원히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제가 U라고 표현을 했고 T 시점의 실업률 수준이 장기 균형 실업률 수준이 된다면 당연히 T 플러스 1기에도 장기 균형 실업률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장기 균형 실업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얻냐면 우리가 전에 했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자, T기에 장기 균형 실업률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UT 대신에 여기에 U를 쓰고 여기에 U를 썼어요. 그러면 T 플러스 1기에도 장기 균형 상태에 머물러 있겠죠.
그래서 t 플러스 1기에 u도 마찬가지로 장기균형 실험률이라고 표현을 한 다음에 자 이걸 이제 u에 대해서 우리가 풀면 간단하게 장기균형 실험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중간 과정 단계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전에 했던 방식과 똑같은데요. 보시죠. 제가 이쪽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장기균형 실험률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1-f에 u 플러스 s의 1-u고요. 자, 이쪽 텀을 왼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u 마이너스 1-f의 u가 되고요. 오른쪽은 s의 1-u만 남겠죠. 이건 사실 인플로이드와 같은 값이에요. 취업자들의 숫자와 같습니다. 장기 균형 상태에서. 그래서 왼쪽을 정리하면 왼쪽은 u 플러스 f의 u고요. 그래서 u는 없어지고 남는 것들을 정리하면 왼쪽은 f의 u, 오른쪽은 s의 2 혹은 뭐 s의 1-u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은 바로 실업자들 중에서 고용으로 이동한 사람들의 숫자라고 할 수 있어요. 실업에서 고용으로 이동한, 그래서 혹은 뭐 취업으로 이동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U에 있던 사람들이 F의 확률로 매칭이 된 거니까 매칭이 되면 다 일을 합니다. 이건 우리 원사이드드 서치 모형과 달라서 리저베이션 웨이지 같은 거 없어요. 협상 임금은 당연히 다 만족스러운 임금 수준이어서 그리고 협상 임금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임금을 받고 다 일을 하는 것입니다. 취업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 U에 해당하는 사람이 F의 확률로 취업 상태로 이동하는 거니까 당연히 아웃플로우즈 혹은 뭐 취업 매칭을 이룬 사람들이죠. 새롭게 매칭을 이룬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U에서 취업 상태 2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숫자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S의 확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로 취업 상태에서 실업 상태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취업에서 실업으로. 네. 결국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실업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바로 F의 U고요. 이건 이제 빠져나가는 사람이죠. 실업의 풀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F의 U고 여기 지금 U만큼의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F의 U만큼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바로 S의 1-U인데 결국은 빠져나가는 사람의 숫자와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항상 실업자들의 숫자 혹은 뭐 실업률이 일정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이 바로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즈가 같아지는 바로 이 식이고요. 그래서 이 식을 U에 대해서 정리하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F의 U고요. 오른쪽은 S-S의 U니까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S의 U를 넘겨주면 이쪽은 F 플러스 S의 U가 되고 오른쪽엔 S만 남습니다. 따라서 U는 separation 나누기 F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최종적인 결과는 장기 균형 상태에서의 실업률은 바로 separation 나누기 separation 더하기 매칭 확률, 워커의 job finding probability와 같습니다. 이렇게 써도 괜찮고 job finding probability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상태를 보여주는 구인 배율 세타에 의해서 달라지는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타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F 대신에 매칭 확률인 M 세타의 1-알파승을 대입을 한 결과 우리가 장기 균형 상태의 실업률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림을 제가 우선 장기 균형 실업률이 어떻게 이제 그림으로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베버리지 커브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분모의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구직 확률 F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편의상 F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모든 어떤 그림을 모든 스토리를 J와 세타에 대한 스토리로 지금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 균형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도 F로 남겨두지 말고 J나 세타로 바꾸면 일관성 있게 우리가 스토리를 전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을 다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죠.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이야기의 출발점을 다 똑같이 맞춰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로축에 U를 제가 표시를 했고요. 가로축에 구인 배율 세타를 표시를 했어요. 아직 우리가 장기 균형 상태가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 무슨 뜻이냐면 장기 균형 실업률이 이렇게 표현된다라고만 말씀을 드린 것이지 장기 균형 실업률이 뭐 3%다, 4%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확정적으로.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장기 균형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상태를 보여주는 구인 배율 세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기 균형 실업률은 바로 세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은 그러면 세타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일까? 세타만 결정되면 우리가 사실 모든 이야기를 다 끝낼 수 있어요.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 여기와 이제 다음 베버리지 커브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타에 의해서 U가 달라진다는 사실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타는 분모에 있고요. 1-알파는 알파가 편이상 2분의 1 정도의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 식을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세타의 2분의 1승이에요. 그러니까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U는 작아져야 돼요. 그리고 세타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러면 U는 큰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장기 균형 실업률은 세타가 커지면 점점 하락할 거예요. 그래서 세타가 무한히 커지면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무한히 커지면 실업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겠죠. 장기 균형 실업률입니다. 자,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장기 균형 상태 어떤 균형에서 만약에 구인 배율이 결정된다면 구인 배율이 세타라고 하는 값이 세타 스타로 결정이 된다면 우리가 이 값을 결정할 거예요. 결정된다면 그러면 장기 균형 실업률 수준도 우리가 정확히 뽑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세타 스타 수준으로 딱 결정이 되면 당연히 실업률은 U 스타가 될 거예요. 그 세타의 값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켓 타이트니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세타에 의해서 U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장기 균형 실업률 수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얘기할 수 없어요. 모형을 다 균형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직 우리가 보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수식과 그림을 하나씩 이렇게 매핑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장기 균형 실업률이라고 하는 간단한 식으로부터 우리가 베버리지 커브를 도출을 할 텐데 베버리지 커브라고 하는 것은 실업과 구인자 수, 구직자 수와 구인 기업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이 있습니다. 우하향하는 그래서 데이터 뭐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다시 보여드리고요.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버리지 커브는 기본적으로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쪽이 뭐 vacancy, 이쪽이 U를 표시하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매치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는 넘어가죠.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베버리지 커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여기는 이제 경기가 좋은 이제 붐일 때 경기가 과열되는 상황에서는 베이컨시가 많고 실업률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리세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는 이런 관계를 보여줍니다. 실업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새로운 신규 구인 인원 숫자는 줄어드는 이런 네거티브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베버리지 커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앞서 장기 균형 실업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에 도달했었습니다.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가 같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아웃플로우를 의미하고 이게 바로 죄송합니다. 인플로우를 의미한다고 했었는데요. 인플로우는 S의 1-U였어요. 그러니까 실업을 기준으로 하고요, 항상. 그래서 실업에서 나가는 게 아웃플로우고 실업으로 들어오는 게 인플로우예요. 그래서 얘가 실업에서 나가는 거죠. 매칭이 돼서 고용 상태로 가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아웃플로우즈고 이쪽이 바로 인플로우즈입니다. 이제 베버리지 커브를 도출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베버리지 커브라고 하는 것은 V와 U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구인 배율로 표현하지 않고 V와 U 사이의 관계로만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베버리지 커브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부터 베버리지 커브를 도출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이 있어요.
F는 바로 매칭 확률, job finding probability고 전체 매치의 개수를 U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0개 매치가 이루어졌어요. 워커 펌 매치가 50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실제로 구직 활동을 했던 실업자들의 숫자는 100명이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어떤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뭐 바로 매칭이 됐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본다면 50은 됐고 50은 안 된 거니까 100 중에서 한 대략 2분의 1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F 곱하기 6은 F 곱하기 U는 매치의 개수와 같아지겠죠. 그렇죠? 네, 아웃플로우즈는 결국 매치에 성공한 사람들의 숫자와 같아집니다. 그 다음에 매치의 수는 매칭 함수란 말이에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U의 알파, V의 1 알파 매칭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outflows를 우리가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outflows 대신에 M의 U의 알파승, V의 1 알파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outflows가 결국은 매치에 성공한 사람들의 숫자 혹은 뭐 매치에 성공한 기업들의 숫자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M이라고 쓸 수 있고 M은 매칭 함수에 의해서 U와 V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칭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고요. 기억해 보시면 이 식은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러브 모션에서부터 왔어요. ut 플러스 1은 1-f의 ut 이제 이걸 장기 균형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outflows와 inflows가 같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여기에 우리가 매칭 함수를 이용을 해서 다시 U와 V에 대한 식으로 바꿨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편의상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파를 2분의 1이라고 한번 써보면 M의 U의 2분의 1승, V의 2분의 1승, 그 다음에 S의 1-U가 되고요. 자, 이 식을 제가 그냥 V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바로 구인자 수죠. 구인 기업의 개수. V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베버리지 커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죠. 양변을 m 나누기 이 양변을 이 텀을 이제 오른쪽으로 보내버리면 돼요. 나누셈을 해서 왼쪽은 v의 2분의 1승이 남고 오른쪽은 m의 u의 2분의 1승 그 다음에 s의 1-u 그래서 오른쪽 텀에는 u만 남고 왼쪽 텀에는 v만 남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곱을 해서 이렇게 제곱을 해주면 자, 왼쪽은 v만 남을 것이고 이제 오른쪽은 뭐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s의 1-u의 m의 u의 2분의 1승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을 읽는 것은 좀 쉽지는 않아요. u와 v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렇게 선뜻 직관적으로 u와 v가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u가 커지면 한번 보시죠. 분자에서 u가 커지면 분자는 작아져요. u가 커질 때 우선 첫 번째 분자는 작아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u가 커지면 분모에도 u가 있습니다. 그럼 분모에도 u가 있으니까 u가 커지면 당연히 분모가 커져요. 그러니까 u가 커지면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작아져요. 따라서 전체 값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v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어요. u가 늘어날 때 v는 줄어드는구나. 그리고 u가 줄어들 때 v는 늘어나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u와 v 사이에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이 있다는 사실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한번 간단하게 해보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파를 그대로 남겨둔 식이고 바로 이게 우리가 지금 도출한 베버리지 커브입니다. 그래서 베버리지 커브는 U와 V 사이에 unemployment와
vacancy 사이에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을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알파를 2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보고 매칭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m을 0.2라고 두고 그 다음에 separation을 0.022%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R 같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 값도 알고 있고 이 값도 알고 있고 알파 다 알고 있는 거죠. 모르는 건 U와 V예요. 그래서 U가 굉장히 작은 값에서부터 시작해서 0.2까지 변할 때 V가 어떤 값을 갖는지 쭉 그려봤더니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쭉 늘어날 때 vacancy는 떨어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얻어낸 하나의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식은 어디에서 왔냐면요. law of motion, ut 플러스 1, 1 마이너스 f의 ut 플러스 s의 1 마이너스 ut 장기 균형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표현해 봤더니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가 같아진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고 여기에 f 대신에 매칭 확률을 대입해서 결국 이 왼쪽의 값이 매칭 펑션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m의 u의 알파, v의 1 마이너스 알파로부터 아주 간단하게 베버리지 커브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익스페리먼트를 해볼 텐데요. 만일 m의 값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추측해 보시죠.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긴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m의 값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m은 베버리지 커브 보고 계시는 시계에 이제 분모에 등장해요. 그래서 m의 값이 커진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v가 작아져야 돼요. m의 값이 커진다면 v는 전반적으로 작아질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실업률 수준, 예를 들면 여기 0.05의 값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m의 값은 0.2인데 이 m의 값이 전부 다 커지게 되면 그러면 v는 작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v는 자, 위식을 만족하는 v는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실업률에 대해서도 비슷한 어떤 모습을 보일 테니까 m의 값이 전부 다 커지면 베버리지 커브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m이 0.2에서 0.3으로 상승하면 베버리지 커브는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버리지 커브가 안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실제 데이터에서 매칭이 비교적 효율적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베버리지 커브가 바깥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칭이 보다 더 비효율적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베버리지 커브가 이동하면 보다 더 효율적이 된 거고요. 매칭의 효율성이 상승한 것이고 반대로 베버리지 커브가 바깥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긴 시간, 한 1시간 정도 됐는데요. 베버리지 커브와 사실 이제 job creation curve, 그 다음에 job value curve,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베버리지 커브를 도출을 했어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도출했던 그래프가 바로 베버리지 커브고요. 자, 이 베버리지 커브는 어떠한 측면에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냐면 자, 요 그림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베버리지 커브를 도출하기 전에 장기 균형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구인 배율 세타에 의해서 혹은 마켓 타임니스 세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모형의 균형에서 어떤 균형 마켓 이퀄리브리엄 마켓 타임니스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세타의 스타가 결정이 되면 그러면 장기 균형 실업률을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이제 세타만 알면 우리가 장기 균형 실업률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베버리지 커브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보시죠. 마켓 타임니스라고 하는 것은 vacancy와 unemployment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 그 그래프상에 세타를 그려보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냥 직선의 형태로 그리시면 돼요. 이게 바로 세타입니다. 예.
세타가 바로 vacancy unemployment ratio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vacancy가 2고 U가 1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뭐 1이 1%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V가 2고 예를 들어서 U가 1이다 라고 하면 이때 마켓 타임니스 혹은 구인 배율은 2가 되잖아요. 1분의 2니까. 그래서 당연히 세타는 이런 값을 갖게 돼요. 2의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타가 뭘 의미하냐면 가로축의 증가분이 1이고요. 세로축의 증가분이 2니까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2가 되도록 직선을 쭉 그리면 바로 그게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베버리지 커브를 우리가 여기서 구했고요. 그 다음에 균형 상태에서 장기 균형 상태에서 마켓 타임니스 세타 스타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다면 예를 들어서 장기 균형 상태에서 세타 스타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세타 스타가 2라고 하는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다고 한번 해보죠. 이게 이제 장기 균형 상태에서의 마켓 타임니스 혹은 구인 배율이에요. 그러면 이걸 여기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바로 세타가 vacancy unemployment ratio니까요. 이 말은 곧 U가 1일 때 V가 2다. 또는 U가 2일 때 V가 4다. 혹은 U가 3일 때 V가 6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정확히 U와 V가 각각 어느 값을 갖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렇지만 세타가 2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2가 되도록 이쪽 그림에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세타 스타가 2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베버리지 커브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앞서서 이렇게 뭐 알파가 0.5, m이 0.2, s가 0.02일 때 이렇게 베버리지 커브를 그려놨어요. 뭐 알파나 m이나 s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는 다른 베버리지 커브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m이 달라지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알파, m, s가 변하지 않았으면 이런 하나의 베버리지 커브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베버리지 커브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타 스타를 찾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직선을 그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뭐냐면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장기 균형 상태에서의 마켓 타임니스 세타 스타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베버리지 커브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결과가 바로 장기 균형 상태에서의 실업률 알려주고요. 이 점 만나는 점이 장기 균형 상태의 실업률, 장기 균형 상태에서의 구인 기업의 숫자예요. 이걸 베버리지 커브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슬라이드 59쪽에서 똑같은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타 스타가 주어지면 여기에서 세타 스타가 주어지면 장기 균형 실업률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베이컨시도 쉽게 얻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세타 스타가 바로 V 스타 나누기 U 스타예요. 그러니까 세타 스타를 알고 장기 균형 실업률이 이 식에 의해서 이 그림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U 스타 결정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V 스타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의 방법이고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베버리지 커브를 이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 스타가 주어지면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쭉 그려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베버리지 커브와 만나는 점을 찾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로축의 값이 장기 균형 실업률이 되고 세로축과 만나는 점이 바로 장기 균형 상태에서의 구인 기업의 숫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균형 two-sided model of search 매칭 모형에서 이제 균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간단한 식들과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했던 그림들을 이용을 해서 균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